네, 이전 시간까지는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를 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로서 표의자 스스로 모르는 경우, 즉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착오. 자, 착오가 있다라고 해서요,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착오가 플러스에서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 표의자에게, 그러니까 착오가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 부분. 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는요.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오가 없었더라면은 그 표의자를 먼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착오가 없었더라면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요, 나 같아도 제3자 입장에서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빠져가지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요, 이런 경우는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착오를 이유로 이제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착오에 관한 내용 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동기의 착오는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그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하고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은 그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다든지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유발 제공됐을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요, 그 착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책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동기가요,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표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됐다든지,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으로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의 내용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됐습니다. 유발됐을 경우에는 표시될 필요도 없는 거죠. 표시 여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되고요.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것은 뭐 1회 때 나온 거죠. 착오도 자주 나옵니다.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뭐 요요와도 연결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갑이 표시상 착오를 했어요. X 물건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의사는요, 의사는 10억으로 팔 생각이었는데 표시를요 1억으로 잘못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모르고 했으니까 이것은 착오가 되는 거죠. 자, 1억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 사람은 1억으로 살 생각을 가지고 1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잔금 지급일 날요, 이 사람 1억만 가지고 온 거죠. 이행계. 근데 왜 1억이냐? 10억을 가져와야 되지 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1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보니까는요, 계약서에 1억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1억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유효한 거죠. 자,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유효합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갑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불일치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이 취소할 수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요, 을이 1억 가져와서 10억짜리 물건 줘 그러는데 갑이 주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1억만 받고 10억짜리를 줍니까? 그래서 취소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은 1억을 지급했는데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으면 갑은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요,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요, 이 시가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시가가 10억이면 10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거죠. 자, 10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하고, 채무불이행이 됐으니까 해제를 하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제 안 거예요. 갑이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때 취소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4번 착오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자, 그렇죠.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착오를 이루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를 이루 취소하기 위한 요건들은 취소하는 사람이 그 요건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착오가 있다, 중요 부분 착오다, 이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루 취소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취소를 막기 위해서 너 너한테 중과실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그 중과실은 그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는 거죠. 중과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이런 것들은 이제 특징이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5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자, 70번요. 이것도 2회에 나왔죠. 2회 때. 착오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은 일부분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취소도요. 일단 일부를 취소하면은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로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은 방금 했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거고요. 3번.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그렇게 행위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서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됐을 때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거죠. 4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5번 보죠. 자, 5번 적법하게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5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인데 4번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또 나오기는 힘들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보죠. 문장 자체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등기 명의자가요. 자, 지금 현재 등기 명의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됐기에 무효로 주장하는 종전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종전 소유자가 A라고 해보죠. 그러면 A로부터 이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았는데 이게 무효였다는 거죠. 무효를 주장해서 이 사람의 을이에요. 상속인, 그러니까 A죠. A의 상속인 을이라는 사람이요. 반환을 청구합니다. 무효이니까 이건 사람 사망했기 때문에요. A한테 반환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지위를 승계한 을이라는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을.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됐는지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무효로 해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니까요. 갑과 을 사이에요. 알았다. 무효였으니까. 무효였으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반환해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근데 합의를 봤는데요. 문제는 이 물건에 X 물건을 반환해주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 A의 단독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은 을뿐만 아니라 병도 있었더라 이거죠. 두 사람이 상속을 했는데요. 합의는 누구한테만 합의를 했냐? 을과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합의는 상속인이 을이 아니라 병도 있었는데 을과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 부분 착오가 돼서 이 합의는 무효가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원래 무효였잖아요. 무효였으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갑한테 이 공동 상속인 중에요.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잘못된 등기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3자 이름으로 명의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을 청구할 때는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겁니다. 합의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반환해야 될 사람이 반환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는 아닙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1, 2, 3, 5번은 많이 우리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4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답을 1, 2, 3, 5번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옳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이렇게 답을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자, 71번 착오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제3자가 물상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요. 은행에서 A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보증을 선 거예요. 이걸 물상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갑이 돈 빌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보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X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채무자는 갑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채무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동일성이 틀려졌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됐죠. 갑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물상보증, 보증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채무자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3번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표의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자,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주관적 이익이 아니라 그 권리를 의사에 일치하지 않은 그 표시 행위에 대해서 표의자의 그 경제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요, 일단 중요 부분에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착오가 상대방이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요. 자, 유발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않은 동계착오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됐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아도 이것은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72번요. 착오 의사표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를 이루어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해서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 것은 사기나 강박에서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또는 또 그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서는 불법행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표의자 스스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고요. 자, 5번. 동기 착오를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에 동기를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73번입니다. 73번.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동기가 상대방에서 제공,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률의 착오고, 법률의 착오도 착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상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의 착오도. 이런 경우도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거,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된다는 거죠. 자, 4번. 회사 성립 전에 주신을 인수한 자는 회사 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루어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자, 이것은요, 회사 설립 같은 경우는 상법상 행위예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청약해서 주식을 이제 인수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주들이 되는 거죠. 그럼 주주가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몇천 명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 인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이루어지는 거죠. 단체법상 행위라는 거죠. 상법상 행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한 사람이 착오를 취소해버리면 회사 설립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몇천 명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행위는요, 단체법상 여러 사람과의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권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주식 인수 같은 경우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 주식이 다 인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10,000주를 발행한다, 1,000,000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게 다 인수가 되어야만이 회사가 설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1,000,000주를 발행해가지고 10주 인수받은 사람이 착오를 취소해버리면 10수 때문에 어떻습니까? 10주 때문에 회사 설립이 취소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주식 인수에 있어서는 착오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주식 인수 행위는. 자, 5번은요, 채권액이 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700만 원으로 오인하여 채권액이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와 채권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화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액이 원래는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700만 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이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 사이 어떻습니까? 6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화해 계약을 한 거죠. 다툼이 있는 것에도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화해를 하게 되면은요, 600보다 많던 적던 간에 상관없이 화해 계약에 대해서는 착오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합의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해 계약에 대해서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5번 맞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요,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문제를 좀 잘못 봤네요. 화해 계약은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요, 화해 계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다툼이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들, 그리고 자격에 관한 사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툼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화해 계약이 있으면 착오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74번요. 옳은 것은요. 2번. 동기착오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제공됐을 때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착오에 의해서요,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때는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약간, 뭐, 땅이 조금, 평수가 좀 부족하다든지, 수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면요,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이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냐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먼저 하지만 또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이다. 이게 틀렸죠. 나아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됐을 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거죠. 4번, 착오자의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느냐? 착오를 한 표의자가 취소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취소하는 것은 아니죠. 자, 5번 소위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요, 착오를 이유한 취소가 허용된다. 공법상 행위는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법행위는. 자, 75번 옳지 않은 것이요. 자, 1번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죠. 대리인을 기준하는 거죠. 대리인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기준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대리인에 있어서 대리인이 착오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죠.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법률행위 소급 무효가 된다. 그렇죠. 자, 3번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 당시.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게 대표적인 게 계산착오입니다. 계산착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계약을 하면서 X 물건 50억에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럼 50억에 계약해서 넘기게 되면요, 갑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갑과 을은요, 보통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를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50억이니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한 8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8억 정도 나오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가격 먼저 계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를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매매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 50억으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8억이 나올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한 8억쯤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5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냐? 10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10억이.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갑이 부담하는 거죠. 갑이 부담하는데 8억이 나올 줄 알고 5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나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얼마가 필요했냐면요, 한 42억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10억이 나와버리니까 40억 밖에, 이 사람이 10억 내버리면 50억 받았어도 10억을 내게 되면 40억 밖에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10억이 나올 것 같으면 이 사람은 52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매매계약을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런 세금에 대한 계산 착오,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 계산 착오, 이런 것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시의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여부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겠죠.
편입된다고 공무원은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편입이 안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기착오가 있는 것이죠. 동기착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요 원칙적으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 단순히 뭐 시가 착오라든지 물건이 좀 부족하다 이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든지 그 수량 부족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중요분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현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요분의 착오가 됩니다. 현저한 말이 없으면은요 중요분의 착오는 아니에요. 좀 부족하다든지 수량 부족, 지적 부족, 땅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시가하고 좀 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분차고는 아닙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만 중요분차고가 된다는 거죠. 자, 76번이요. 틀린 것은 1번.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적어도 유발돼야 되는 거죠. 2번 공장을 경영하려는 자가요.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알고 보니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물건을 사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샀다는 것은 동기이죠. 동기인데 실제는 공장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하는 거죠. 동기의 착오도요,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는 거죠. 공장을 하는 사람은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까 중요부분 착오가 됩니다. 다만요, 공장을 이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요, 이런 것들은 그 구청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구청 지적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준과실이 있는 걸로 봅니다. 준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면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요 임차인의 소유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뭐 쫓겨날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세 내고 그냥 임대차인데 지장이 없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요 계약을 할 때요 반드시 임대인 당신의 소유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에요.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요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았다라면요 그냥 혼자서 착각만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임대하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쫓겨나지만 않는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것이고요. 5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도 표의자의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표의자가 취소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취소하는 것이지 표의자의 상대방이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는 게 아니죠. 자, 77번요. 틀린 것은 자,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자,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라는 건 이런 거죠. 말이 좀 어렵게 해놨는데요. 진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의사를 알았다라는 거죠. 의사에.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일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원칙이 된다는 거죠. 진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요. 의사는 뭐 X 물건을 파는 사였는데 표시를 Y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을이라는 사람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X를 사겠다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표시를 이제 Y로 했습니다. 표시를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의사표시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요 진위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X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위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의사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대로 이런 경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돼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말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기출되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기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편집을 한다든지 했고요.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됐던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착오리를 취소할 수 없죠.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오표시 무효원칙이 적용되니까.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그 의미, 내용을 이해를 잘못했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내용상 착오가 되는 거죠.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 이건 토지에 대한 현황에 관한 착오죠. 그러니까 이게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의 현황에 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는 거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지번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오표시 무효 원칙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에 법령 오해했다는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건 착오가 있었죠. 상대방이 유발된 착오잖아요. 법령 오해에 따라서 유발된 착오이기 때문에 증여한 행위 법령 오해에 따른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을 때는 사실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법률상의 착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착오를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78번요. 착오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착오로 인하여 많이 했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고요. 2번.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앞에서 했던 거죠. 반드시 그 임차 목적물이 그 임대인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경우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나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고요. 그냥 혼자서 그냥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아직 뭐 경제적 불이익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아니고요. 또 4번 보시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4번은 신혼보증서류의 서명 날인하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자, 이것은 뭐 신혼보증, 연대보증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서명 날인의 잘못 이런 것들은 표시상 착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표시상 착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착오가요, 상대방의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요. 자, 표시상 착오는 어떻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착오가요, 비록 상대방의 기망행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취소는 못하는 거죠. 사기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어떻습니까? 사기는 의사표시 일치를 전제로 해요. 어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서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불일치가 생기게 돼버리면요. 이것은 사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착오에 의한 취소 문제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되지 이런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가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에게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79번 틀린 것은 1번. 매수한 토지가 매매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체결 당시부터의 법령의 제한으로서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바로 동기죠. 그러니까 의도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근데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서 유발됐어야 되는 거죠. 자, 2번 주체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주체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는데 그 가압류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는데요.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압류가요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증할 때하고 상황이 똑같잖아요. 가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압류가 무효니까 없는 거가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를 취소할 수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자, 3번 상대방이 유발된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자,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자,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동일성에 관한 착오,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런 것들은요,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과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과실이 있다고 봤다는 거죠. 자, 5번은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가 된 이유로도 착오료를 취소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5번 자주 나옵니다. 5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80번 뭐죠? 중요 내용,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죠. 자, 1번 고려청자인 줄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동기착오죠. 동기착오. 동기착오로서 이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라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은 중요 부분 착오가 될 것이고요. 자, 2번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 착오라고 했죠. 3번이요. 상가 건물의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인이 이중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자, 이중 매매는요, 유효합니다. 그렇죠? 이중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요, 착오를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이중 매매가 돼도 유효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중 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먼저 소유권 취득하면 자기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건 유효한 행위니까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이중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 이건 경제적 불이익은 없는 겁니다. 자, 4번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믿은 경우. 자,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자격에 관한 착오는요,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됩니다. 자격에 관한 착오. 자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지인 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인 경우, 이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가 되겠죠. 중요 부분 착오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 매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 몰랐을 경우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 착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81번 뭐죠? 자, 옳은 것은요. 자,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선의 제3자에게는. 자,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사기에 의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시가죠. 사기가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중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 3회 기출이죠.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중요 부분 착오예요. 그러나 단순한 시가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요,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면은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자, 3번.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고요. 저 4번. 진위 아닌 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죠.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어야 되겠죠. 또 5번. 강박의 의사결정의 자유로 완전히 박탈될 정도, 이러면 무효가 되죠. 반사회적 행위로. 그러나 완전히 박탈될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그냥 취소 사유일 뿐인 것이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착오에 관한 문제가 되었고요. 착오에 관한 문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기에 관한 내용을 뒤에 보면은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까지 해서 많이 있으니까 사기에 관한 내용 몇 문제만 좀 보도록 하죠. 한 4문제, 5문제만 보고, 착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자, 사기에 관한 내용은요,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오늘 착오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사기에 관한 내용 하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